자, 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지겹다고 생각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은 15페이지입니다. 지상권.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오셨다. 떨어지면은 희한합니다. 떨어지면은. 자, 우선 지상권은 대략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상권은 두 문제가 출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상권. 우선은 크게 계약으로 지상권이 생긴다. 이걸 이제 약정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약정지상권.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다. 이걸 이제 법정지상권 이렇게 불러줍니다. 법정지상권. 그 법정지상권이 그동안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약정지상권은 요거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등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등기가 필요 없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약정지상권에는 뭐가 주로 나오냐 시험에? 첫째는 이제 여기 보면은 지료 문제가 있어요. 지료 문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청구하고 이제 매수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매수 청구. 네. 요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자, 법정지상권은 아시다시피 366조, 다른 거는 빼버리고 366조의 법정지상권, 366조. 요거는 이제 저당권에서 나옵니다. 저당권에서. 그다음 나머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제 다시 나오는 두 가지죠. 순수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분묘기지권. 이렇게 나옵니다.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상권이 있거든요. 특수지상권. 이것도 이제 법정지상권에 넣기는 넣는데 그냥 특수지상권으로 보는 게 맞아요. 구분지상권. 요 구분지상권은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오로지 조문 가지고 처리하면 된다. 조문. 그래서 크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고. 자,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이제 요건이 중요하거든요. 요건은 366조는 기준이 저당권 설정 시, 요게 기준입니다. 저당권 설정 시.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뭐가 존재한다? 건물이 존재한다. 간단하게. 그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 동일인, 그죠? 같은 사람, 동일인이 토지하고 집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네 번째는 요게 강행규정이거든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 특약을 하더라도 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효이다. 그다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제 대조를 하면 되겠죠. 기준 자체가 저당권 설정시가 아니고 처분시가 됩니다. 처분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럼 역시 처분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해야 된다. 그러면 임의경매 여기 이제 달라집니다. 그죠? 임의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 외의 사유. 외의 사유로 달라지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그 외의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매매, 그죠? 매매 한번 써볼까요? 정형,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강제경매. 강제경매로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강제경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 아니죠. 임의성이 있습니다. 임의성.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포기특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포기특약이 된다. 그래서 포기특약은 유효다. 유효. 자, 포기특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건물 철거, 그죠? 철거특약입니다. 철거를 한다 그 말은 이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철거특약. 그래서 철거특약은 유효다. 철거특약은 유효다. 그럼 유효이기 때문에 요게 특약이 있으면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특약이 뭐 해야 된다? 없을 것. 이렇게죠. 특약이 없을 것. 요것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지상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 다른 거는 조문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9조를 한번 볼까요? 279조. 자, 우선은 그 지상권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지상권.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러면 틀렸습니다. 소유하기 위하여 핵심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뭐야? 지상권이다. 자, 그리고 지상권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타인의 토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타인의 토지에 토지만 대상으로 하고 건물은 대상이 아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상권 옆에다 하나 쓰세요.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이 됩니까? 농지 됩니다. 전세권은 안 되지만은 지상권은 됩니다. 농지에 대해서 된다. 그러나 농작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은 안 됩니다. 그 헷갈리지 마시고. 왜 농작물 소유, 농작물은 수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은 X입니다. 농지를 대상으로 지상권은 되지만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알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80조 기간이 나와 있네요. 자, 1항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축하지 못한다는 말은 최소 기간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자, 1호에 보시면은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선생님 그 석회조하고 연화조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대표 명사가 견고한 겁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잘 모르겠지만 견고한 모양이다. 그래서 괄호 안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이상. 그 다음에 전호 이외의 건물이 무슨 말입니까?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즉 보통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이상. 3호의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5년 이상. 자, 그래서 이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정했다. 그러면 30년으로 즉시 연장, 15년, 5년으로 즉시 연장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양이 들어있네요. 자,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국어상으로는 연장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연장한다. 자, 281조.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에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은 그죠?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자, 이항의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 2호의 건물의 소유물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자, 만약에 자 279조로 다시 올라갑시다. 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공작물 이래 되어 있습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되어 있습니까? 기타 공작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OX. O입니다. 왜? 공작물이 넓은 개념이고 공작물의 하나가 건물이단 말이야.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이 말은 건물을 포함한 공작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넓은 의미에 뭐에 들어간다? 공작물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래도 맞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왜? 그 공작물 속에는 뭐도 들어간다? 건물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281조 2항을 내려오시면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이리 됐잖아요. 이 공작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건물도 들어있다. 그래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 2조. 전 2조가 뭐야? 보통의 건물. 보통의 건물의 소유물을 목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다? 15년 이렇게 됩니다. 자,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이거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283조, 285조 두 개. 자,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자, 우선 갱신 청구에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갱신 청구. 자, 갱신 청구는 지상권에만 있고 전세권에는 없습니다.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 대신에 묵시의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하고 좀 비교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에는 갱신 청구권,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 제도가 있다. 그러나 임대차에는 갱신 청구와 묵시의 갱신 다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래서 지상권에는 갱신 청구권, 전세권에는 묵시의 갱신, 임대차에는 둘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해놓고 다시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갱신 청구권은 뭐고요? 청구권이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자, 1항 보겠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는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이게 대전제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줄을 꺼보시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자, 그런데 지상권 소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지료 연체를 해가지고 소멸 청구를 당해서 소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멸은 통상적인 소멸, 즉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 그걸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항의 지상권의 소멸은 통상적인 소멸, 즉 뭐요?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그 경우에만 갱신 청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치료를 연체해서 소멸 청구를 당해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나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양의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 1항을 지상물 갱신 청구권, 2항을 매수 청구권. 자, 그 다음 285조 2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항의 경우에 이건 필요 없고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283조에는 지상권자의 권리고
285조의 2항은 설정자의 권리입니다. 설정자의 권리.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설정자에게도 매수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잘 보면은 자 283조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는 반드시 갱신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맞죠? 갱신 청구를 거쳐서 거절당할 때 매수 청구로 간다. 그러나 285조 2항 설정자의 매수 청구는 갱신 청구를 전제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5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을 설정자의 원상 회복 청구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설정자의 원상 회복 청구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283조는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매수 청구. 285조 2항은 설정자의 매수 청구. 설정자의 매수 청구는 갱신 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하시고. 자, 그다음 그 밑에 구분 지상권. 자, 이거는 조문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분해서 이제 층별로 나눠 가지고 지상권을 여러 개 만들었다. 이게 구분 지상권.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일반 지상권하고 구분 지상권의 차이가 있죠. 일반 지상권은 수목을 소유 이게 있는데 여기는 수목 소유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에 지하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그 위에 500층짜리 빌딩을 지어버리면은 폭삭 꺼져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지하철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왜? 구분 지상권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양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 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성낙. 전원의 성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조례는 전원의 성낙. 마지막 조례는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 지금 이게 주인입니다. 주인. 갑이 주인이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상권 잘 보세요. 전세권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그럼 을이 이제 지상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예를 든다면 요 밑에다가 딱 구분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A한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분 지상권. 자,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요 지상권 위에 전세권 위에 B의 저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B의 저당권. 자, 그러면은 지금 갑이 A에게 요 부분을 구분 지상권을 내줄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란 말입니까? 요 을하고 누구? B하고 모두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생각을 해보면 되지. 지금 원래 을의 지상권과 을의 전세권은 전면적으로 효력이 미칩니다. 지하에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을은 지하도 사용할 수 있고 지상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갑이 A한테 여기를 빌려줘 버리면은 을의 지상권 전세권을 침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의 성낙을 받아야 A한테 이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구분 지상권을 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B의 성낙은 왜 받을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갑이 A한테 구분 지상권을 내주면은 지상권과 전세권이 침해되죠. 요게 침해되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맞죠? 가치가 떨어지면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당권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이해 관계인이기 때문에 전원의 승낙을 받아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면서 이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누굽니까? 저기서 을입니다. 을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도 그 권리자 을 및 그 목적을 하는 권리를 가진 자 누굽니까? B. 을과 B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는 제3자 을은 지상권의 행사,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을 보고 그림을 보고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겨 보시고. 자, 지역권이 나오는데 지역권은 이제 경연제로 한 문제씩 나오는데 나올 만한 내용이 조문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지역권은 우선 그림을 딱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고 쳐다봐야 됩니다. 지역권.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자, 지역권은 줄을 우선 4개를 딱 끄시기 바랍니다. 4개를 딱 끄시고 여기가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을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갑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갑의 토지는 뭐 막혀가지고 도로가 좀 필요하죠, 그죠? 이게 이제 통행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을 딱 보면은 항상 느낌이 토지 2개끼리의 관계다 이 생각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전세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을 가지면은 갑하고 요 토지의 관계입니다. 갑하고 요 토지의 관계. 근데 지역권을 가지면은 갑하고 요 토지의 관계입니까? 갑의 토지와 이 토지와 관계입니까? 갑의 토지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권에서는 갑하고 관계가 아니고 갑의 토지와 관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 한단 말이야. 지역권 이렇게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른 이제 지역권 일종의 설정자가 되겠죠, 그죠? 지역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등기법 공부할 때도 지역권에 의외로 등기에서도 시험 잘 나옵니다. 왜 전세권, 지상권보다 훨씬 더 등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왜 토지가 벌써 이렇게 3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필수적 등기사항 이런 거 잘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를 뭐랍니까? 요역지, 그죠? 요역지. 여기를 뭐랍니까? 성역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딱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지역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잘 알아야 돼. 그 특성은 첫째 특성은 토지와 토지의 관계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갑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요? 지역권이란다. 갑의 편익이 아닙니다. 뭐 갑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요? 지역권이다. 그 지역권의 개념을 잘 잡아야 돼. 토지와의 관계다. 그래서 첫째는 자, 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2개 딱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요역지. 요역지에 대해서는 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 성역지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역권. 이게 주된 권리죠, 그죠?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은 소유권에 대해서 종된 부수적이며 종된 성질을 가진다. 이걸 무슨 성질을 한다? 부종성이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종성.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비배타성이 있습니다. 비배타성. 다른 물건은 배타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면은 다른 물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배척되기 때문에. 근데 지역권의 경우에는 갑도 지역권을 가지고 갑다시도 가지고 을다시도 가지고 다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만 여기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배타성이다. 그럼 세 번째 불가분성이라고 있습니다. 불가분성. 지역권은 운명을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불가분성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나머지 두 사람도 뭐 한다? 따라서 취득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취득.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지역권을 A, B, C가 취득했어요. 취득했어. 이미 취득한 경우에 A만이 혼자서 자기 지분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그죠? 취득할 때는 한 사람만 취득해도 따라서 취득한다. 그러나 소멸시킬 때는 전원이 소멸시켜야 소멸된다. 아시겠죠? 그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 구조를 보고 이제 한번 조문을 봅시다. 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가 성역지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 이때 자기 토지는 뭡니까? 요역지. 성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자기 토지의 편익.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 토지. 자기의 편익이 아니고 토지의 편익입니다. 요역지 토지의 편익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92조 부정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 즉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은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데 이걸 따로 읽으면 안 돼요. 앞에서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지역권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소유권이 이전하면은 지역권도 이전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은 또 뭐요? 지역권도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요. 요게 뭐하면 첫째, 요게 이전하면은 그죠?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요게 있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 소유권이 A의 저당권의 목적입니다. 이 저당권은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이 이외의 권리입니까? 소유권이 이외의 권리.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면은 지역권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A가 저당권자가 소유권의 저당권을 잡으면은 저당권의 효력은 뭐에 미친다? 지역권에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표현을 잘 봐야 된다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부정성이 무슨 뜻이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은 지역권도 이전된다. 그 다음 요역지 소유권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면은 지역권도 따라서 목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역지 소유권의 저당권을 잡아버리면 뭐에도 미친다. 지역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이 지역권에 미친다 그랬죠? 그러면 따라서 지역권도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X. X죠. 저당권의 대상은 뭐가 됩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안 돼요.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말하고 효력을 받는다는 말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받는다. 아시겠죠? 왜? 부종성 원리에 따라서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그 종권인 지역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한마디로
저당권의 직접적인 대상은 안 되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항해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지역권은 요역지를 놔두고 자기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오로지 지역권만 이전하겠다. 요 소유권과 분리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권과 분리해서 자기만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도 소유권하고 따라가야 되고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때도 소유권에 따라가야 되고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전되거나 소유권과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는 대로 가야지 지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1항이나 2항이나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92조가 제일 중요한 조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즉 소유권이 이전하면은 지역권도 이전하며,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소유권의 이외의 권리를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즉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면은 지역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요거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1항.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이 한다. 특약으로 부종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요거는 특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2항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1항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2항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항은 임의규정이다 생각하시고 2항은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294조 지역권의 취득시효 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즉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한다. 자, 지역권은 저 백지 그 밑에 딱 쓰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모든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몇 년입니까? 20년. 모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취득시효는 모든 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됩니다. 자, 소멸시효 대상은 모든 지역권, 취득시효 대상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통행지역권이다. 통행지역권.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판례가 요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요걸 취득시효.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를 20년간 계속 다닌단 말이야. 그럼 20년간 다니면은 지역권을 취득시효 하는데, 그러면 취득시효 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첫째, 몇 년 다녀야 된다? 20년. 20년간 통행을 해야 합니다. 통행. 20년간 통행. 그 다음 두 번째는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다니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냥 발자국만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어야 된다. 길이.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럼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거를 뭐랍니까? 표현이라 한다. 표현. 에? 계속 20년간 다녔죠. 이걸 뭐랍니까? 계속. 그래서 이게 뭐야? 통행지역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통로 개설은 요거는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을 해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해야 된다. 직접 개설. 자, 우리 판례의 취득시효 대상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통행지역권. 자,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 우리 판례는 20년간 계속 통행이 되고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 통로 개설은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295조 불가분성. 자, 1항에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데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은 어렵다 쉽다? 쉽다. 취득은 쉽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취득은 쉽게. 자,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자, 이 항을 보겠습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취득시효 중단이다 이 말입니다.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취득시효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를 하고 있을 때 그걸 중단시키려면은 세 사람 모두에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 사람에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세 사람 모두에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논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세 사람이 취득시효를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취득시효. A, B, C가 취득시효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을이 그 취득시효를 막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을은 취득시효를 막고자 한다. 자, A, B, C는 취득시효 하려고 그러고 을은 취득시효를 막으려고 그러고 막는다 이걸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을이 막으려면은 A한테만 막으면 됩니까? 모두에게 막아야 됩니까? 모두에게 막아야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취득시효를 막는 게 어렵다 말입니까? 쉽다 말입니까? 어렵다. 전원에 대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는 게 어렵고 취득하는 게 쉽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역시 여기도 취득은 쉽게 이리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 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의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로 해야 중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02조 특수지역권. 자,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타인의 토지에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과란의 집합체, 관습. 자, 특수지역권 옆에 쓰세요. 인역권이다. 인역권. 지역권이 아니고 인역권이다. 인역권이라 말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역권이라 말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요역지. 그러면은 지역권이 아니고 이게 인역권이다 이래 되면은 요역지를 위한 것입니까? 요역인을 위한 것입니까? 인을 위한 거. 인을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역지가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요역지가 없어요. 뭐만 있단 말입니까? 성역지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토지를 위한 어떤 토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를 위한 권리다 아니면 사람을 위한 권리다. 사람을 위한 권리. 그래서 이거는 지역권에 안 들어가고 인역권이다. 사람을 위한 권리. 인역권. 이 인역권을 우리는 뭐라 한다? 특수지역권. 아시겠죠? 그래서 요역지가 존재하지 않고 성역지만 존재하는 지역권을 뭐라 한다? 특수지역권. 그 특수지역권은 원래 지역권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역지가 없기 때문에 인역권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인역권이다 해놓고 따라서 옆에 쓰시기 바랍니다. 양도 X, 상속 X. 보통의 지역권은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되잖아요. 이거죠? 물권이기 때문에. 근데 특수지역권은 인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양도가 안 되고 상속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한번 물어보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물어봤는데 특수지역권은 관습법에 의한 권리다 민법상의 권리다. 민법상의 권리다. 왜?
그 302조에 돼 있기 때문에 302조라는 민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내용은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습에 따른다. 조심하시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하고 전세권 보겠습니다. 전세권. 자, 우리가 전세권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시험 나오나? 전세권도 요즘 굉장히 중요한 추세에 있습니다.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자, 우선은 갑이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첫째는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설정 계약.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건. 자, 그래서 전세권이 딱 나오면은 이제 다시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자, 요 전세권은 첫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임차권은 등기를 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세권의 요소는 뭡니까? 전세금. 임대차의 요소는 뭡니까? 차임입니다. 차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습니다. 경매권이 있다. 그리고 뭐도 있다? 우선 변제권도 있다. 우선 변제권도 있다. 그러나 임차권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등기는 안 돼 있고 보증금은 있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등기는 안 돼 있고 보증금이 있고 이걸 뭐라 불렀다? 채권적 전세. 이것도 전세라는 말을 쓰기는 써요. 근데 민법에 전세권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인데. 그래서 이거는 등기 안 했죠. 그래서 뭐랍니까? 미등기 전세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미등기 전세. 이거는 전세권이다 아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임차권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념을 딱 잡으시고. 자, 개념을 잡고 한번 봅시다. 자, 303조를 보겠습니다. 303조. 자, 303조는 전세권의 개념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이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자, 지상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아까 뭐 하기 위해서 지상권? 건물 소유, 그 다음에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목적. 그게 지상권의 목적 아닙니까? 전세권의 목적은 뭡니까? 없어요. 전세권의 목적은 없어. 그냥 용도에,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이게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특수한 목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를 위하여 전세권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이렇습니다. 지역권의 목적은 뭡니까? 통행을 목적으로, 인수를 목적으로, 관망을 목적으로,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관망지역권 이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전세권은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며까지를 용익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까지를 담보권, 용익권과 담보권의 성질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손이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리가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줄을 한번 꺼보시고, 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입니까? 일부에 대하여입니까? 전부에 대하여. 그런데 일부 전세 들어보셨죠? 집 한 채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를 잡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경매를 청구할 때는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전부에 대해서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요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부 전세. 자, 일부 전세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한갑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들도 참 강의할 만한 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버리면은 이 서익기가 굉장히 어색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자꾸 해도 뭐 또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은. 한 방에 딱 알아들어버리면 전부 다 뭐 이게 서 있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좀 할 만하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란 것이 아시다시피 반복입니다. 반복을 안 하면은 머리에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박해서 신속하게 빨리 고속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반복 때문에 그래요. 반복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읽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는 요약된 교재를 잡고 그걸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시 공부하는 애들은 처음에는 천천히 읽다가, 그죠? 그게 계속 이제 쌓이고 하다가 임박하면은 하루에 한 권씩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거의 뭐 한 4, 5회도 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끝에 가면 갈수록 가속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은 쌩쌩하게 기억이 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뭐 교재를 보고 하루 만에 봐라 이게 아니고 지금 찬찬히 잘 봐두다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요약서 같은 거는 하루 만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지. 그래서 공부는 처음 할 때는 넓고 퍼지게 공부하고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된다? 자꾸 줄여서 좁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만 보다가 가면 갈수록 책이 여러 수십 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민법 책이 10권이에요. 10권. 10권을 가지고 이거 봤다가 던지고 저거 봤다가 던지고 이거 봤다가 내리고 해고 얼굴이 벌건하고 하늘 보고 있습니다. 멍하고. 뭘 하지 하면서. 근데 단권화를 잘 시킨 사람은 그때도 차분하게 그것만 탁탁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해가지고. 예? 하루에 한 번 딱 넘겨버립니다. 예. 그 사람은 시험장에 가면 고득점이지. 예? 그래서 여러 교재를 펼쳐놓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학습 효과에 치명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교재를 딱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민법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요약서 봐야지, 조문 특강집 한번 읽고 가야지, 판례집 읽고 가야지, 기출문제 한번 풀고 가야지, 그죠? 그다음 또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있으면 또 뭐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문제풀이 하고 있죠. 근데 9월달에 가면은 실전 동행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앞에서 직접 사실 문제를 시험 치고 우리가 해설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9월달부터.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엄청나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고 있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떨어지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엉뚱한 짓. 자기는 이제 뭔가를 잘해보겠다고 자꾸 이제 수업 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보거나 뭐 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이야기. 그래서 수업에 하는 거라도 제대로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집이 하나의 건물이거든요. 하나의 건물. 자, 하나의 건물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 일부 전세. 근데 갑이 나중에 기간이 됐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을의 대책은 뭡니까? 첫째는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 두 번째는 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는 것을 기다려서 배당만 청구하면 되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매를 신청할 때는 요 전세 부분만 경매를 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
근데 우선 변제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지금 303조가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부에 대해서. 자, 그래서 303조 1항을 잘 읽어보시고 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 그 2항을 안 읽었네요. 2항은 뭡니까? 농경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상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농경지는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농작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1항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전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딱 그림을 신속하게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잠시 한번 보세요. 그림만 딱 그려보면 돼. 자,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토지를 빌렸단 말이에요. 빌리는 권리가 뭐란 말입니까? 지상권. 또 뭐요? 임차권. 요걸로 빌렸다 이 말입니다. 빌려가지고 뭐 했단 말입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딱 지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 그러면은 요 건물에다가 병이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딱 304조를 보면 이 그림이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림.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A한테 전세 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 한다 말입니까?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미치게 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요? 지가 안 미치기 위해서. 요게 미쳐야 A가 안 미칩니다. 요게 안 미치면 A 지가 미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A는 집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잡았죠. 근데 땅을 밟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는 용케 들어갔어. 그런데 만약에 땅 주인이 갑이 땅 밟지 마 해버리면 A는 요 안에서 평생 라면 끓이고 있어요. 라면 끓이고. 그래서 A가 여기를 밟아서 출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을의 사용권을 A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에도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알면 되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데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 전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설정자가 임차권, 지상권을 소멸케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건물 전세권자가 땅을 밟지 못하잖아요.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케 할 수 있다. 뭐 전세권자가 동의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란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는 뭐 땅 출입할 필요 없다. 안에서 계속 라면 끓이란다.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전세권자가 동의를 해주면은 지상권, 임차권은 소멸케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네요. 좀 쉬었다가 305조부터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들어오세요.